안녕하세요. 리플을 품은 구름 알푸문입니다. 오늘 3월 20일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들고 온 차트는요, 리플의 주봉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달러 차트고요. 지금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가 나온 차트는 비트 스탬프에만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비트 스탬프 찾아가지고 이 차트를 한번 열어보시면 좋고요. 리플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전체 차트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 좋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세운 이론인데요. 그, 이 코인 시장의 이 차트들은 비트코인의 주기를 따라간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주기는 4년에 한 번씩 온다. 그 4년을 한 사이클로 하는데 그 사이클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이 있다. 제가 지금 차트에 이렇게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이렇게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영역 표시를 동그라미로 해놨죠. 그 한 사이클, 이 한 사이클 안에서 한 사이클은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 반감기가 들어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상승이 일어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승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한번 쭉 보면 저는 이 봄, 여름을 붉은색으로 이렇게 칠했고요. 봄, 여름을 붉은색으로 칠했고 가을, 겨울을 푸른색으로 칠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계절이 이렇게 바뀔 때도 보면 어, 동양에서는 24절기로 나누고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네 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네 개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누는데 어, 봄, 여름에 해당하는 자리에 어떤 특징들이 일목균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언제를 저는 봄으로 보냐면 요 시기를 봄을 알리는 입춘이라고 보는 시기가 요때입니다. 계속 의문에 쌓여 있다가 의문을 돌파하고 처음 장대 양봉이 나오는 때 일종의 이제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거죠. 잠자고 있던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요 시기를 봄에 알리는 시기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봄을 알리는 시기가 오면 음, 언제까지 그러면 봄이 계속되냐면 양운이 없어질 때까지입니다. 양운을 캔들이 이탈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캔들이 이탈을 알리는 시기가 이제 요 시기였죠. 여기 지금 이렇게 얇게 생긴 이게 양운입니다. 이게 주봉에서는 이게 양운이에요. 이 양운을 이탈하는 시기가 요때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제 가을과 겨울을 알리는 시기가 옵니다. 환절기인 거죠, 환절기. 요 구간을 환절기로 봅니다. 근데 환절기를 나타내는 특징 중에 하나가, 고점에 봉들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봉우리들이 생기는데, 그 봉우리들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등하는 자리들이 꼭 생깁니다. 2017년도에는 여기 두 개가 생겼었죠. 그리고 이 두 개를 얼추 이렇게 그으면 봉우리의 상단이 나옵니다. 그 봉우리의 상단을 뚫고 내려오는 시기가 바로 어, 이 뭐와 주봉 기준으로는 뭐와 마주치냐면 60일을 이탈하는 순간이 옵니다. 데드 크로스는 좀 늦게 난다. 그러니까 20일과 60일이 데드 크로스가 나는 이 자리. 근데 그 전에 신호가 항상 뜨게 돼 있습니다. 60일을 이탈할 때가 이제 여름이 끝나가는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인식하면 좋아요. 물론 요 시기에 20일과 60일이 이평이 이격은 있지만 캔들로서 이탈을 하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시기에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면 이 상승장 언저리에서 생긴 그 두 개나 세 개의 그 반등 지점들이 있어요. 이 지점을 이탈하는 순간, 여기서는 이탈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처음 나왔죠. 여기서 처음 나온 이 순간부터 이제 곧 가을이 오겠구나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가 오냐? 20일이 60일 이평을 이탈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속화가 일어나고, 자, 그럼 그 가을과 겨울이 시작되는 어떤 그 처음 그 날씨가 이제 조금 서늘해지기 시작하는 거는 사실 이 양운을 이탈할 때부터 그 조짐이 나타나다가 60일을 이탈할 때 본격화되고 20일이 60일을 이평이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때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역배열이라고 하죠. 20일이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을 돌파하는 거를 역배열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역배열이 시작되는 순간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오기 시작했죠. 20일과 60일이 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60일이 120일을 돌파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런 때가 오죠. 이미 이런 때는 겨울 안으로 한참 들어온 때입니다. 그래서 계절을 판별하는 그 기준 중에 그 차트를 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정배열과 역배열입니다. 저기 지금 요 순간 여기 겨울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평들이 모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예전에 여기는 다 벌어져 있죠.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겨울 동안 이평이 모이는 시기가 온다. 그래서 이평이 모였던 거를 이 장대 양봉에 의해서 이평이 풀어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평이 풀어져서 단기 여기서 이제 제가 빨주, 노초, 파루 이렇게 그 표현을 해놨는데 가장 빨간색이 20일 이평이고 주황색이 60일 이평, 노란색이 120일 이평, 초록색이 200일 이평입니다. 여기 파란색은 주봉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 나타나는데 주봉은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역배열이 풀어지는 과정이 있다가 역배열이 모이는 과정이 있다가 역배열이 풀어지면서 정배열로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저는 비유컨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이제 차트에서 비유를 하는 건데 이 현상은 주식보다 코인 시장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 이유는 이제 비트코인의 나레이션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내러티브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년마다 생기는 어떤 주기라는 것이 있다 보면 항상 주기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시기가 있고 양의 시기가 있고 음의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게 4년마다 한 계절이 반복되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양운 위에 있을 때를 정배열이라고 음은 이 구름 밑에 있던 양운 꼭 양운이라고 이제 지칭하지 않아도 구름 위에 있을 때를 정배열이라 하고 구름 안으로 밑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는 이제 사이드로 횡보를 하면서 구름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 이제 구름이 이렇게 나 있는데 이걸 옆으로 밀면서 구름 밑으로 들어온 겁니다. 구름 위에 있을 때와 구름 아래에 있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구름 밑에서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 그런 격언이 있을 정도로 이 구름이 한번 주봉에서 생겨진 이 구름 밑으로 들어오면 이걸 깨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일목균형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시기가 이 시기였어요. 제가 처음 그 일목균형을 공부하던 시기가 이 시기였고 그리고 차트를 보기 시작하니까 요 시기였던 겁니다. 이때 제가 어마하게 망설였어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구름 밑에 들어오면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순간 내가 거래하던 모든 걸 종료하고 겨울잠을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주봉에서 구름을 이탈하는 순간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손절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코인을 되게 오래 해가지고 손절은 아니지만 이제 수익을 많이 놓치고 이봉에서 모든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이봉에서. 이 중간중간에 계속 정리를 했어요. 왜냐면 주봉에서 이걸 이탈을 했던 거를 공부가 그래도 제가 이 시기에 공부를 좀 해가지고 결국 깨달은 거는 이때 뒤가 어떨진 몰라도 이때
팔고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 팔았었죠. 어,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때 제 팔고 나서도 과연 이게 이제 겨울로 들어갈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지없이 겨울로 들어가는 모습을 이제 관측하게 되었고, 제가 이 시기에도 계속 공부를 하다가 이걸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알았더라면 아마 이 시간들을 되게 유익하게 보냈을 것 같아요. 이 시간들은 횡보를 하게 되고, 어차피 횡보를 하게 되고, 그 이평들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 이 시기까지도 지금 이평들이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좀 크게 해서. 이 순간까지도 이평들이 이렇게 서로 간격들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벌어져 있는 간격들을 반드시 모으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이렇게. 여기 핑크색이 이제 10주 2평, 22평, 이렇게 62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200선, 300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모이는 시기가 필요해요. 여기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는 벌어져 있고, 여기는 좀 모여 있죠. 이 구역들은. 이것도 처음에는 잘 안 보이다가 좀 계속 보다 보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보면 60일 이평이 이렇게 내려오고 아직 겨울에 이제 초입인 거죠. 봄, 여름 지나서 이 순간부터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왔는데 이제 초입입니다. 그럼 초입이면 반드시 다 추운 겨울이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어떤 이런 긴 시간 횡보를 겪으면서 이 이평선들이 간격이 벌어져 있던 걸 수렴하는 과정이 이렇게 필요해요.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얘의 방향성이 있고 202평의 방향성이 있고 122평의 방향성이 있고 62평의 방향성이 있고 이렇게 모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면 겨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지 못하면 봄에 발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갈 수 있지, 의문을 통해서 간다고 하는데 의문이 여기 나타난다면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모여야만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시기가 와요. 그러니까 겨울에 잠을 자놓고 에너지를 비축해놔야 이제 봄에 따뜻해졌을 때 밭도 갈고 씨도 뿌리고 할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다만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차트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평선들의 정배열과 역배열은 어, 구름에서 구름 위에 있냐 아래 있냐를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가까워지면 이제 봄과 여름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봄, 여름 시기에 수익이 났던 것을 겨울이 들어가기 전에 갈무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수를 가을 들어갈 때쯤 하잖아요. 겨울로 들어가기 전에 하듯이 이런 때 수익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 한여름 시기에 수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이런 시기에 그 수익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수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욕심을 이렇게 부리다 보면 자꾸 고점만 찾게 됩니다. 그 습성부터 이제 버려야 이 장기적인 레이스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건 구름을 이탈할 때다. 이탈할 때. 그리고 생긴 봉들을 여기 62평이 이탈하는 순간, 62평이 2018년도 요때는 아주 절묘하게 맞았네요. 구름이 이탈하는 그 순간 60일을 캔들이 하방 돌파하게 되고, 그리고 그 조금 지나면 20일이 60일을 하방 이탈하게 된다. 이런 장대 음봉을 통해 가지고 하방 이탈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또 아닙니다. 서양에서 만들어진 어떤 이런 심리적인 차트의 어떤 그 모양새들을 와이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와이코프의 이론에 따르면 차트는 그
상승장에서의 디스트리뷰션과 요건 상승장에서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분배라고 하고요. 요건 하락장에서의 그 accumulation이라고 합니다. 축적 기간이라고 하죠.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이게 이 축적 기간이 가을, 겨울에 해당하고 분배 기간이 우리가 이제 뭔가를 수확을 했으면 서로 이제 말 사람들끼리 나눠야 되잖아요. 어떤 공동체가 있다면. 그래서 분배 기간 동안에는 수익을 이제 나누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겨울과 가을과 겨울에서는 이런 축적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겨울에서는 이제 생산된 걸 나누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한 계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서양식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 동양식으로 했을 때 일목균형은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구름 위에 있을 때, 구름 아래에 있을 때. 그래서 구름을 하방 이탈을 할 때가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초입이다. 그리고 20일 이평이 60일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 수 있는 경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어요. 큰 수익을.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있었던 제가 이제 사이클을 지금 네 번째 겪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모르던 시절에 이게 겨울인지 이게 여름인지도 모르고 그냥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걸 알려줄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구름입니다. 구름. 이 구름을 하방 이탈하게 되는 순간 이제 계절이 바뀐다는 거. 오늘은 처음 제가 이제 구름을 제가 왜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지를 좀 알려줄 수 있는 두 번째 영상으로 좀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만 알아도 저희가 이제 가상화폐 투자하면서 생기는 큰 손실들은 대부분 이런 자리에서 들어와서 이런 자리에서 나가기 때문에 고점에서 혹은 이런 데서 들어와서 이런 데서 나가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돈 벌러 들어왔다가 돈 잃고 나가는 현상들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자기가 지금 어느 계절에 들어왔는지조차도 모르고 어, 리플 좋다고 하니까 막 이런 자리에서 겁도 없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겨울을 맞게 되는 거죠. 구름 밑에 있는 이런 겨울을 피할 수 있는 오늘 지혜를 좀 제가 이제 알게 된 그런 지혜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알프문에서는 이런 주봉에서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날봉, 4시간봉 이렇게 다니면서도 구름이 계속 형성이 돼요. 그 구름대마다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4시간봉 열어놓고 보면 좋아요. 왜냐면 4시간봉에서도 구름이 이렇게 형성돼 있죠. 그리고 그걸 이탈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무조건 이제 겨울에 집에서 이제 잠만 자고 밥만 먹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이런 구름들이 의문이 생기고 그걸 순간이 나오면 또 이런 자리에 진입했다가 또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런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팔면은 이제 손익비가 상당히 적죠. 이런 순간에도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대응하는 방법은 차차 이 4시간봉, 1시간봉, 30분봉에서도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구름의 일목균형이 갖고 있는 커다란 4개의 지표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예고를 드리자면 전환선과 요게 이제 녹색으로 에메랄드 그린으로 표현한 게 그 전환선이고요. 여기 약간 진한 갈색으로 표현한 게 기준선입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의 관계를 가지고 이때도 작은 계절이 또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 자리들이 또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또 21평과 22평과 62평이 나오고 근데 이제 단기로 봤을 때는 그걸 보기보다는 이 전환선과 기준선을 공부해서 이것을 이해하면서
매수와 매도를 할 때 아주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크게 봤을 때 주봉,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 큰 그 한 계절의 사이클 속에서 언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고 언제 쉬어야 되고, 매매를 쉬어야 되고, 쉰다는 건 이제 현금화해서 쉬는 거죠. 그런 사이클 안에서 언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질문거리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힘 닿는 데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구름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알품운이었습니다.